간단한 헬로 월드를 가지고 C++ 기본적인 문법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네임스페이스 얘기, 뭐 식별자 얘기 좀 했었고요. 이제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cout이라는 걸 이용해서 화면에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에 이제 출력하는 방법이 이제 C++에 있는데, 물론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에서 썼던 scanf나 printf, 특히 출력할 때는 이제 printf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제 C++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원래 그 기법은, 뭐 방법은 이제 cout, cin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 이제 C++는 객체지향 언어이죠. 객체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 C에서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 내가 만들어야 될 건 아니고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이 필요하면은 그 기능을 하는 함수를 찾아야 되겠죠. 함수 기반 언어니까 C 언어는. 근데 C++는 내가 필요하는 기능이 객체지향적으로 모델링 될 수 있는 기능이면은 클래스 형태로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의 객체, 클래스 형태로 제공이 되면은 보통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사용해서 그 기능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클래스들은 객체를 미리 생성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out, cin은 객체 지향에서 객체예요. 표준 출력할 때 사용하는 객체, 표준 입력할 때 사용하는 객체가 cout, cin이에요. cout 객체가 이제 출력할 때 쓰는 거고, cin이 입력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scanf, printf 함수로 만들었던 기능을 왜 C++에서는 객체지향으로 만들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객체지향은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만들어 쓰는데, 이 객체라는 건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아지를 모델링 했다. 그러면 강아지를 나타내는 클래스가 있을 거고, 그럼 내가 강아지 하나를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기보다는 뭐 기르고 싶다. 그러면 강아지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쓰겠죠. 그럼 이 강아지의 상태가 배고픈 상태면 먹이를 주면 잘 먹을 거고, 배가 부른 상태면 안 먹을 거예요. 이게 객체지향의 특징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행위를 요구해도 달라지는, 그거를 모델링할 수 있는 게 이제 객체지향의 특징인데, 그러면 이런 출력과 입력은 왜 그 객체지향으로 모델링했을까? 뭘 기억해야 돼서 했을까 하면은, 얘네들은 빠르게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버퍼라는 걸 씁니다. 버퍼.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화면을 보내면 바로 화면을 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 거쳤다 가는 거고, 데이터를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도 이제 키보드에서 바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라 버퍼에 저장됐다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어디까지, 버퍼에 어디까지를 처리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 그럼 예전에 함수에서 뭔가 이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수로 프로그램 짠다. C에서 여러분들 함수로 프로그램 짜는데, 이 함수는 현재 받은 어떤 입력값, 그러니까 그 인자로 받은 값 말고 뭔가를 예전에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함수가.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C에서 어떻게 했어요? 함수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함수는 부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어디까지 했는지, 뭘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쉬운 방법은 뭘 쓰는 거예요? 전역 변수를 쓰는 거죠. 전역 변수는 이제 계속 유지되니까 쓰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역 변수를 쓰는데, 일반적인 지역 변수는 어떻게 돼요? 함수가 호출됐다 끝나면 그 변수는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지역 변수들 중에 수명을 그렇게 함수와 똑같이 연동하지 않고
프로그램 수명을 가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static 지역 변수라 그래요.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static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기능을 예전에 C에서는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객체 지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객체니까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고 그 상태가 이제 어디서 기억하는 거죠. 어디까지 했는지. 파일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일 처리도 파일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 기억을 이제 상태, 객체 지향에선 상태로 모델링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ut과 Cn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객체 지향에서로 이제 객체 지향 기법을 써서 객체로 모델링해서 쓰고 있다. 이런 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객체를 사용할 때는 그 객체의 메소드를 부르게 돼요. 그 객체의 메소드. 보통은 이제 그 C에서는 기능이 있으면 이 기능이 처리해야 될 데이터를 내가 인자로 넘겨줘야 돼요. 뭔가 예를 들면은 학생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학생 데이터를 화면에 보내야 되는 거죠. 그 인자로 전달해야 돼요. 근데 객체 지향에서는 인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하게 돼요.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메소드라 그러죠. 메소드. 요 객체의 메소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print 이런 식으로 print라는 메소드를 만들고 a라는 객체가 있는데 a를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 그럼 a.print 하면은 a를 찍어주는 거예요. 얘랑 예전에 썼던 방법은 이런 식의 방법인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요거는 함수가 중심. 요거는 뭐가 중심이야? 객체,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객체 지향에서. 근데 C++는 이제 이 메소드를 부르는데 이 메소드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표현식을 작성하듯이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클래스에다가 다중정의 해가지고 이 연산자 표현식을 작성하듯이 해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Cout, hello 이렇게 요게 연산자예요. 그리고 연산자를 이용해서 식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걸 표현식이라고 하죠. 근데 식을 세우는데 원래는 연산자들은 P연산자로 원래 언어에 정의되어 있는 타입들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2는 할 수 있죠. 왜? 이 1 더하기 2는 정수 타입이고 정수 타입은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근데 원래는 뭐 A 더하기 B인데 A와 B는 언어가 모르는 새로운 타입이야.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뭐 분수다. 뭐 분수라는 타입은 없겠죠. 언어 자체에는. 근데 내가 만들었어. 근데 그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쓸 수 있게끔 다중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add B 또는 add A, B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냥 A 더하기 B 하는 게 훨씬 간결하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를 이렇게 표현식으로 그러니까 이 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sub C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하느니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연산자를 다중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를 그 원래 언어에 정의되어 있는 int, double, 뭐 캐릭터 이런 애들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한 새로운 타입에 대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연산자 다중정의이고 C++는
이 출력할 때 요 연산자를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요 연산자는 원래 어떤 연산자예요? C에서. 비트 이동할 때 쓰는 연산자. 비트 연산자로 A가 정수이면 1 하면은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효과가 있죠. 쉽스니까. 이렇게 되면 나누기 1 하는 효과가 있고 원래는 비트 연산자. 비트 조작할 때 C에서 썼던 연산자고 당연히 C++에서도 비트 연산자인데 이 입출력할 때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만든 사람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데이터를 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A에다가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럼 얘 방향이 보이죠? 얘는 출력하는 거예요. Cout은 뭘 나타내는 객체냐면은 화면을 나타내는 객체예요. 화면으로 이 데이터를 보낸다. C는 키보드를 나타내는 거라 입력을 보시면 키보드에서 A로 가는 방향을 보면 좀 직관적일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근데 우리도 쓰다 보면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연산자들을 다중정의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중정의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N1, N2를 두 개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두 개의 정수의 합한 거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산자니까 계속 우리가 쓸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하듯이 연산자를 다중정의에 놨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계속 쓰면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때요? 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프린트 N1 프린트 하는 거예요. 그럼 프린트를 몇 번 호출하는 꼴이 돼요. 함수 호출이 대단히 많아지는 거죠. 연산자 다중정의는 간결하게 우리가 프로그램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함수를 호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또 다른 방법. 그래서 뭐 간결하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프로그램을 간단히 한번 내가 짜보겠습니다. 이클립스 써서 뭐야? 보통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죠. 프로그램 하려면.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쓰는 컴파일러를 내가 선택을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어서 선택해야 되겠고 저는 맥을 써서 맥 OSS GCC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클립스랑 제가 그 설치 매뉴얼에 드렸던 그 민지 W 썼으면 여기에 민지 W가 나타나고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니쉬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메인이 나타나는 저런 형태의 코드가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너무 작으니까. 뒤에 보여요? 보이죠? 괜찮죠?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뭐 헬로 월드를 찍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 using namespace는 안 쓰고요.
그 네임스페이스를 내가 지웠더니 using 네임스페이스 했더니 C 아웃이 오류가 나죠. 안 날라면 여기 앞에다가 std 땡땡을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std 땡땡 붙이는 게 싫으시면 맨 위에다가 아까 제가 지운 using namespace std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슬라이드에 있는 코드를 대충 쳐보면 다 쳤습니다. 그럼 요 망치로 누르면 빌드가 돼요. 에러가 났네. 왜 에러나? 뭐야? 아, 이게 뭐야? 캐릭터가 멀티 캐릭터. 아이씨, 내가 왜 N 많이 썼지? 실수를 많이 하네요. 네, 네, 됐습니다. 에러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고요. 아까 그 코드에 있던 거. 제가 좀 당황스럽네. 네. 그래서 우선 실행을 좀 해보면 이제 이클립스 실행하는 거 요거 누르면 처음에 혹시 이클립스 써보면 여기 나와요. 근데 요 두 번째 거 로컬 CNC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요거 선택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그럼 10 엔터 20 엔터 그러면 또 작죠. 그럼 이것도 세팅.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쓸 때 지금은 뭔가 최신 버전의 뭔가 기능을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잘 돌아가는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프로퍼티 속성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환경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세팅에 보면 C++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다이얼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C++ 20 표준을 사용하겠다. 그 20에 있는 것들을 쓰겠다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저걸 지정 안 해주면은 C++ 20에 추가된 것들은 컴파일러가 뭔지 모르니까 그 컴파일이 제대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어떤 표준 갖고 컴파일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프로그램 짤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환경에서 C++ 20 코드를 이제 여기는 보면 -std equal C++ 20이라는 컴파일러 옵션을 주셔야 돼요. 그럼 20으로 컴파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펜더에도 뭐 별 차이는 없고요. 20 했더니 오히려 빨갛게 돼 있네.
근데 이 이클립스가 조금 뭐 어떨 때는 이렇게 에러가 아닌데 여기 나오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화면에 표시되는 이 빨간색이 중요하기보다는 여기엔 빨간색이 나왔지만 여기에는 안 나오면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실제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에디터가 이클립스가 조금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예. 여기 문제 없는 거예요. 얘를 이게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네. 어디 갔냐? 리빌드 하면은 그래도 안 없어지나? 내버려 둡시다, 그거는. 자,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C하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C에서는 이제 여기가 변수가 두 개 선언되어 있잖아. int n1, int n2 변수가 두 개 선언되어 있어요. 근데 C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입니다. 어디서 선언할 수 있어요? 함수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C 표준에 의하면 뭐 최신 표준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C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근데 C++나 아니면 요즘 언어들은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데다 하시면 되는데 그럼 변수 선언을 어디다 하냐? 가독성에 도움이 되는 곳에다 합니다. 그리고 가시 영역을 가장 작게 할 수 있는 곳에다가 해요. 가시 영역이라는 거는 이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가장 작게 만들어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드를 디버깅할 때 유리해져요. 편해져요. 이 변수가 여러 코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그만큼 신경 써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요 변수가 한 4개 줄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그 4개 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변수들의 선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2개를 입력받는데 보통은 저 stdsin n1 한 거를 이제 그 C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scanf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C를 기억해 보시면 요 형태가 됩니다. 정수를 받겠다.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요게 뭐예요? 네? N1에 뭘 주는 거예요? 주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scanf라는 함수가 있고 ma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N1은 어디에 있는 함수예요?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예요? main에 있는 애죠. 여기에 있는 애예요. 여기 있는 애는 원래는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메인만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메인 거예요. 메인에 있는 지역 변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요?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함수에서 수정을 해줘야 돼. 내가 줬다가 이제 수정을 해서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에 뭘 줘야 돼요? 주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주소 주면 얘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주소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변수의 주소를 받으려면 어떤 타입의 변수를 써야 돼요?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겠죠. 그럼 이 scanf는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n1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키보드 받은 값을 n1에 저장해줘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소 연산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거부터가 큰 차이예요. 당연히 얘도 함수를 부르는 뭐 연산자로 되어 있지만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건데 이제 그 없어 주소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다른 형태의 그 인자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C++에. 여러분들이 C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값 전달이 있고 주소 전달이 있었어요. 두 종류가 있어요.
값 전달, 주소 전달. 값 전달로 하면은 이거는 그쪽에서 그 함수에서 어떤 매개 변수를 고쳐도 이쪽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얘가 n1의 값이 일로 가서 얘가 막 그거 갖고 놀아도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주소 전달을 하면은 이제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변수를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C++에서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참조 전달이라는 게 추가가 돼가지고 얘가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여기에는 주소 전달을 안 했는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왜 나중에 또 설명드려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게 어떻게 될까? 왜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야 돼요. 궁금 안 해? 이 궁금 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랄까 지적 호기심이 없는 거야. 지적 호기심이 없으면 이 학습할 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궁금해하고 내가 잘 모르면 알고 싶어야 돼. 몰라도 알고 싶지가 않아.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뭐 딴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서 처음 본 코드인데 저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지? 저건 왜 저렇게 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많이 발전을 합니다. 어쨌든 안 써요. 주소를 안 쓰고 있어요. 요즘도 왜 안 쓰지를 어떻게 해서 안 쓰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이제 주소를 안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건 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버퍼 입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력을 버퍼를 쓰는데 이 출력 버퍼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입력 버퍼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행할 때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실행을 했잖아요. 자, 얘를 실행하면 첫 번째 실행한 데는 문장은 뭐예요? 이 문장이죠. 12번째 줄. 그러면 정수 입력이란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예요.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를 선언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n1에다가 정수를 입력받으라는 그 명령, 그 함수가 실행된 거예요. 그러면 stdc는 그거 실행되면 어디로 가보는 거예요? 키보드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먼저 어디로 가요? 버퍼로 가요. 근데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버퍼가 차 있겠어요? 처음에 됐으니까 비어 있겠죠. 버퍼가 비어 있으면 stdc는 뭘 해주냐면 여기에 이제 갖다 대면 원래는 이제 콘솔에 시작하면 이렇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요걸 깜빡거리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언제 해요? 씬을 시행했을 때 버퍼가 비어 있을 때예요. 그러면 정수 입력하니까 정수 하나 입력하면 되죠. 근데 뭐 기분 나빠. 이렇게 해서 막 입력을 해요. 근데 이 데이터는 아직 버퍼로 안 날아갔어요. 언제 날아가요? 엔터를 치면은 이제 날아가요. 근데 엔터를 치면은 내가 친 거는 원래 정수 하나를 입력해야 되는데 하나 입력하지 않고 여러 개를 막 쳤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어디 가 있어? 버퍼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퍼는 어떻게 생기냐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실제 우리는 정수를 입력하는 거잖아. 타입하는 거 문자를 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퍼가 이렇게 문자 단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친 게 1, 0 스페이스 하나 쳤고요. 그 다음에 2, 0 스페이스로 표시합시다. 30 스페이스 40 50 그 다음에 여기 하고 끝날까요? 또 어떤 문자가 들어가죠? 내가 또 못 쳤어요. 50 치고 엔터 쳤죠.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버퍼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C는 이제 버퍼에 데이터가 채워졌으니까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을 이제 해야 돼요. 뭘 해요? 정수 하나를 버퍼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죠. 가지고 와서 어디다 저장하라는 거야? N1에. 그러면
요 문자를 갖고 와서 정수로 바꿔가지고 이제 N1에다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문장이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N2 변선하고 얘가 하는데 요때랑 요때랑 차이가 뭐예요? 깜빡거림이 없죠. 깜빡거림이 왜 없어요? 저 때는 버퍼가 안 비어 있어요. 그러면 깜빡거리지 않고 어디서 갖고 와요? 버퍼에서 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고 나머지 데이터는 버퍼에 있지만 안 쓴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원래는 깜빡거려서 내가 입력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입력을 할 수가 없고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들이 버퍼에 가고 버퍼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넘어온다. 그리고 이게 뭐 C++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바든 뭐 파이썬이든 C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버퍼 입력을 사용하겠고 얘네들이 객체로 모델링하면서 좋은 거는 이 객체에서 지금 어디를까지 내가 처리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다시 10을 처리하면 안 되지. 그 다음 20을 처리해야 되니까 두 번째에서. 그러니까 얘가 뭘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같은 애인데 같은 애예요. 같은 객체를 쓰고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뭘 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버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퍼를 입력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는 정수 두 개를 받았는데 지금은 정수를 하나 받고 문자열로 사람 이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C++에서는 문자열을 처리할 때 string이라는 그 객체를 이용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std string이라는 걸 써요. 뭐 앞으로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그렇다고 항상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꼭 모든 걸 정확하게 다 이해하지 않아도 이제 흐름을 좀 보시고 그때 가서 또 더 자세히 이해하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따라야 될 때는 또 기계적으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C는 쓰지 않고 std getLine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getLine이라는 함수는 이름에서처럼 뭘 입력받아요? 한 줄을 입력받는 거예요. 어디까지 입력받아요? 여기까지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10 엔터를 치면 끝나요. 문자열 입력받으라는 기회조차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 처음에 내가 10 엔터를 치면은 버퍼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아까랑 똑같이 10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버퍼가 비어있는 상태는 이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씬에서 N1의 정수를 가져오겠죠. 그럼 요 두 개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퍼를 처리해야 될 위치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 요걸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getLine을 실행하면 어떻게 돼? 얘를 갖고 오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거죠. 비문자열을 처리한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요 정수를 입력받은 다음에 내가 엔터 친 다음에
문자를 입력받고 싶으면 뭘 해줘야 돼? 버퍼를 비워줘야 돼요. 버퍼를 비워줘야 되겠고, 버퍼를 비워줄 때는 뭐야? 이제는 잘 동작하죠. sin ignore 이 ignore라는 함수가 뭘 해주는 거예요? 버퍼를 비워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함수에는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 첫 번째가 64개의 문자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64개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얘 만날 때까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64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 64를 썼는데 만약 이렇게 5를 썼다. 5를 썼다. 그럼 5개의 문자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 쓰고 쭉 한 다음에 엔터 치면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 왜? 스페이스가 그만큼 들어갔으니까 5개를 먼저 무시했죠. 5개는 버렸는데 여전히 그 엔드 오브 라인 캐릭터는 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sin ignore 할 때 이제 이런 뭐 여러 개의 스페이스가 있든 뭐 했든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요건 뭐냐면은 최대 있을 수 있는 버퍼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4, 256 쓰면 웬만하면 뭐 문제 없이 될 텐데 아주 특이하게 막 스페이스를 막 친 사람들까지 무시하고 싶으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저거예요. 스트림 사이즈의 맥스 값이에요. 요게 뭔지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얘는 뭘 나타내냐면 최대를 쓸 수 있는 버퍼 크기예요. 버퍼의 최대 크기, 버퍼 크기. 그래서 어쨌든 요건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콘솔에서 데이터를 입력 받을 때 정수 다음에 뭐 get line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버퍼를 안 비우면. 근데 정수 다음에 또 정수를 읽든 뭘 읽든 이럴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정수하면 얘는 무시되고 그 다음에 20을 또 취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공백이든 얘든 그 공백 문자라 그러는 통으로. 걔네들은 다 스킵해서 그 다음 정수 가지고 오는데 어떨 때만 좀 특이하게 동작하냐면 get line 같이 한 줄 단위 뭔가 입력을 받으려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전에 그런 한 줄 단위 입력받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입력받고 있는데 버퍼에 뭐가 남아 있어요? 요게 남아 있을 때 get line 하면 문제가 되겠고 그때 이제 우리가 버퍼를 비우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경실의 사이트 같은 데서도 C++ 프로그램 할 때 정수를 입력받다가
한 줄 단위 입력받을 때는 이런 그 버퍼를 비우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여기 그 PPT에 보면 프린트 점 이렇게 해서 막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코딩하는 것을 연쇄 호출이라 그래요. 연쇄 호출. 그럼 연쇄 호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 예를 들면 void foo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foo에 반환 타입이 없어. 그러면 bar을 또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또 뭐 어떤 B다. 그러면 이 B의 bar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연쇄 호출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std cout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린트가 예를 들면 cout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return 자기 자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ut이 그걸 처리하고 다시 또 그 cout이 반환돼 가지고 그 다음 걸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cout A, B 했다. 그러면 요거의 결과가 뭐예요? C out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C out 갖고 B를 호출하는 거고. 근데 실제 이 나중에 13장 가면 설명드리는데 연산자를 다중정의한 거잖아요. 연산자를 원래는 그 언어에 있는 타입에 대해서만 연산자 갖고 우리가 식을 작성해서 쓸 수 있는데 내가 만든 것도 이제는 연산자를 다중정의해서 내가 식을 써서 함수 출대시 식을 써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함수 이름이 이렇게 돼요. 이런 함수를 정의하면은 내가 내 거에 대해서 요 연산자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반환 타입이 자기 자신을 반환하게끔 해요. 객체에서는 return this 뭐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건 또 더 복잡해지니까. 근데 어쨌든 보이드면 안 되겠지. 예. 보이드는 아니고 자기 자신을 리턴하게끔. 근데 자기 자신을 리턴하지 않고 또 다른 걸 리턴할 수가 있죠. 그러면 걔의 그 다음 걸 부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코딩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습관, 그건 되게 나쁜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자기 자신을 반환하게끔 해서 연쇄 호출을 만드는 거는 뭐 문제는 없어요.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다. 그럼 그렇게 프로그램 구성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코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쇄 호출이고 뭐 그거는 나중에 또 궁금하면 한번 그때 가서 객체지향 배우고 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까 코드 여기 보시면 N1은 무슨 타입이에요? int 타입이죠.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열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 std 땡땡 and L을 하지 않고 저는 뭘 했어요? 이렇게 했죠. 얘는 무슨 타입이에요? 문자 타입이에요. 문자 타입. 그러니까 이런 애를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int를 받는 애. 함수를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C++는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std string을 받는 애. 또 오퍼레이터
캐릭터를 받는 애, 또 오퍼레이터 더블을 받는 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를 이용해서 처리할 거고, 문자열을 받는 건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문자 하나 받는 건 얘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연산자를 다중정의하는데 한 번만 연산자를 다중정의해 놓은 게 아니라 똑같은 그 연산자를 내가 인자로 받고 싶은 그 P연산자로 쓰고 싶은 그 타입의 개수만, 종류만큼 쫙 만들어 놔야 돼요. 쫙 만들어 놔야지만 지금 같은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예요. 이게 타입들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이게 아까 요 코드로 나타나면 똑같은 이름의 프린트 함수인데 얘는 문자, 얘는 정수, 얘는 문자예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름의 프린트를 하나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함수 다중정의라 그래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놔요. 근데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구분해야 컴파일러가 요거면 정수 있는 놈으로, 요거면 문자, 이렇게 연결을 잘 맞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은 어떻게 하면 돼? 개수가 다르면 구분되겠죠? 개수가 같아도 타입이 다르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문법 오류가 돼요. 다중정의 해놨다 하더라도 구분이 안 되면 오류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러 개가 되어 있는 거고, 줄바꿈하고 싶을 때, 출력할 때 줄바꿈하고 싶을 때 세 가지 방법이, 뭐 세 가지 방법이라기보다는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줄바꿈이 되겠죠. 이렇게 해도 줄바꿈이 돼요. 근데 얘와 얘는 타입이 같은 거야? 달라요. 얘는 문자열이고 얘는 문자고 얘는 문자열이에요. 성능 큰 차이 없을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면 문자가 낫지 않을까? 뭐 그래요. 그리고 요걸 하지 않고 std and l이라는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도 줄바꿈을 해줘요. 그런데 얘는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얘는 추가적인 일을 해. 그러니까 and l을 자주 부르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뭐 쭉 출력하다가 맨 마지막에 and l을 부른다든지 그럼 괜찮은데 계속 줄바꿈 필요할 때마다 std and l을 화면에 출력하는 것, cout으로 내보내는 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경시대에 문제 풀 때 std and l 쓰면은 시간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 쓰다가 맨 마지막에 필요하면 뭐 and l을 써도 되는데, 뭐 일반적인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속도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줄바꿈이 필요할 때 얘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얘를 쓰는데 저도 얘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서로 다른 거다. 크게 뭐 얘도 뭐 어차피 주소로 가고 뭐 이렇지만 얘가 좀 더 효과적일 거예요. 문자고 얘는 문자열이고 공간 차지하는 것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다르니까 줄바꿈 할 때는 얘를 쓰시라. 문자 하나를 보내서 줄바꿈 하시는 게 하고요. 이제 이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할 때와 얘를 이용해서 출력할 때가 이제 형식화된 출력을 하고 싶으면 뭐 소수점짜리 2자리까지 뭐 폭을 뭐 몇 폭으로 해가지고 출력하고 싶고 이러면은 오히려 이 cout을 쓰는 게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rintf 쓰는 게 훨씬 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0부터는 std 포맷이라고 하는 그거를 추가했어요.
근데 20에 추가했다고 하는데 20에서도 제 맥에선 잘 안 돼. 지원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는 뭐 비주얼 코드나 이런 데서 20에서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23 되면 아마 지원할 것 같고, 근데 아직 지원을 잘 안 하는데,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썼던 그 F 문자열이 있어요. F 파이썬 하시면 그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문자열을 쓰는데 이제 이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날 위치를 이제 표시하고, 그리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어떤 형식이 있겠죠. 그 형식을 나타내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땡땡점 EF 하면은 부동소수를 출력하겠다는 거고, 소수점 몇 자까지? 두 자리까지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제 파이썬들을 잘 많이 써봤으면은 그 파이썬에 썼던 F 문자열 저렇게만 되면 이제 편리하고요. 20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cout에 이 SD 포맷으로 만든 문자열을 출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얘를 출력하는 형태로 또 23에서 추가적으로 또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제 컴퓨터에서는 안 돼서 써보지 못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C++에서 아마 출력할 때 저게 되면 굳이 printf로 다시 돌아가서 printf를 쓰려는 욕심이 아니면 욕구가 안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안 될 때까지는 뭔가 쓰다 보면은 귀찮아서 그냥 printf로 쓰고 싶을 그런 욕구가 많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printf 쓰셔도 되고요. 그냥 cout 갖고 여기저기 방법 찾아봐 가지고 해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getLine 함수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똑같은 이 함수가. 하나는 스윙에 정의되어 있고 하나는 scene의 메소드로 정의되어 있어요. scene.getLine으로. 근데 여기 보면 이 std scene의 getLine은 인자를 뭘로 받아요? 이게 뭐예요? 캐릭터 포인트로 받죠. 그리고 이 함수는 인자로 뭘 넘겨줘요? std string을 써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주로 우리가 문자열을 std string으로 많이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getLine 쓰고 싶으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얘를 써요. 얘보다는 얘를 많이 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그 코드 내에 이렇게 나타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얘의 타입은 뭘까요? 얘의 타입. 얘의 타입은 요거예요. const 캐릭터 포인터예요. 얘를 우리가 문자열 리터럴이라 그래요. 리터럴. 리터럴은 상수. 상수. 우리가 그냥 10 써도 얘는 정수 리터럴이 되는 거죠. 10. 얘는 문자열 리터럴이에요. 근데 문자열 리터럴은 뭘로 해석하냐면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해석을 해요. C 스타일 문자열이라고 그래요. C 스타일 문자열이면 얘는 공간이 몇 개 차지할까? A, B, C는. 공간이 3개가 아니라 몇 개? 4개를 차지합니다. 왜? 끝에 뭐가 있어? C에서는 문자열 끝에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어요. 널 문자라는 건 그 코드 값이 몇? 0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쓰면은 A, B, C 그리고 0. 0 문자. 0 문자가 그러니까 코드 값이 0인 애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C에서 문자열 프로그램 할 때는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거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죠. 문자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C++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처리할 때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 그랬어요? std string을 쓴다 그랬어요. string. 얘는 객체예요. 객체예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라는 거와 친해져야 되겠지만 얘는 s라는 애가 있으면 뭐 여기 뭐 갖고 있으면 얘는 프로그램 할 때 넣을 문자가 끝에 있냐는 거를 생각하고 프로그램 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얘가 길이를 필요하면은 s.size라는 걸 콜해. 아니면 s.length라는 거를 콜하면은 얘가 뭘 줘요? 만약 이 std string s가 a, b, c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럼 s의 사이즈는 얼마일까? 4, 3. 3이에요. 얘의 크기는 3이에요. 공간은 4개로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도 문자열의 크기는 이 0문자를 포함해서 카운트하진 않죠. 그래서 S 사이즈는 S 렌즈. 그리고 왜 이름이 2개냐? 근데 라이브러리들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사이드 쓰고 렌스도 많이 쓰니까 여러 개 이름들의 똑같은 기능을 하는 메소드를 라이브러리에서는 정해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SE 스트링에서는 문자열의 길이가 필요할 때는 size라는 메소드를 불러도 되고 length라는 메소드를 불러도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문자열의 길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SE 스트링.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제 C++에서 SE 스트링만 갖고 프로그램 하겠다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프로그램 하면서. 그럼 얘는 SE 스트링 타입은 아니라 const character pointer C 스타일 문자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쟤도 쓰고 얘도 다 같이 혼합해서 프로그래밍을 C++에서는 하게 됩니다. 이런 두 개를 다 쓰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꾸 std string 말고 string view라는 애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4장 가서 또 할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문자열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 애매하네. 혹시 질문 있어요? 1장에서.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제가 그 노트 끝에다가 이런 거를 장별 팁을 추가해 놨어요. 이 팁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별도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어떤 내용들을 요약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별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이 장에서 어떤 팁들을 내가 배워가야 되나 거를 한번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